네, 안녕하세요. 매주 5분만 투자하셔도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경영 채널 한국경영컨설팅 김주영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3월 법인 결산의 달을 맞아서 법인 결산 시에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법인 결산은 세무사님들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 결산은 기장하는 세무사님들이 알아서 챙겨주신다고 믿고 그냥 신경을 안 쓰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100에서 200군데 이상 되는 법인의 결산을 세무사님들이 직접 다 꼼꼼히 챙길 수는 없고, 따라서 우리 기업의 결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재무 비율의 각종 지표가 어떤지, 그리고 세액 공제는 놓치고 못 받는 것이 없는지 대표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꼭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 결산 시 대표님들께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우선 각종 재무 비율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결산이 확정되면 1년 동안은 재무 비율을 수정할 수 없고, 이 재무제표가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이나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자 보상 비율 등은 중요하면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어느 정도는 관리가 가능한 재무 비율입니다. 물론 12월 말에 확정되어서 이미 조정할 수 없는 수치들도 있지만 3월 결산 시에 조정 가능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부동산 장부가가 현 감정가에 비해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장부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토지 재평가를 통해 자본 총계를 높일 수도 있고, 외관법인이 아니면 법인 소유의 특허권은 재평가해서 자본 총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단기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상당수를 장기 차입금으로 돌려서 유동 비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이고, 유동 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 부채는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유동 부채인 단기 차입금의 대부분은 형식적으로는 1년 만기 대출이나 실제는 계속 연장 가능한 대출이므로 실질적인 내용은 장기 차입금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으로 기재해서 유동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은 금융비용 분의 영업이익이고 이자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분자인 영업이익을 확대하면 이자 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신용점수가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받은 고용지원금을 영업외 수익으로 잡지 말고 제조 원가나 판관비 중에서 인건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면 영업이익이 커집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인건비에서 차감할 때는 직원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보다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액공제에서 누락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년도 대비 연평균 근로자 수가 늘었으면 고용정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고용증가에 따른 인당 세액공제와 고용증가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둘 다 챙겼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둘 다 챙기는 기업이 20% 정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 증가에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도 포함되니 포함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거나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세액공제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은 성과 공유 기업의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장 세무사님들께 확인을 부탁하셔도 되고, 경영 자문을 하는 컨설팅 업체가 있으면 확인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2023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정되었고, 2023년, 2024년 결산 시에는 기존 세법과 그리고 개정세법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해 달라고 세무사님께 말씀만 하셔도 대표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더 긴장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지급금 자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 시에 아주 부정적인 요소이고 인정이자 등 세금 면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들은 대표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당좌 대출 이자인 4.6%와 평균 대출 금리 중에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그냥 4.6%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얼마 정도 쌓여 있는지 보시고 배당을 실행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을 할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 법정 서류도 구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3월 법인 결산 관련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들을 간단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 법인 결산을 통해 재무제표가 포함된 세무조정계산서라고 하는 책자로 나오는데 한번 확정이 되면 1년간 수정할 수 없으니 영업 못지않게 큰 관심을 갖고 세무사님과 직접 의논하시면서 재무비율 조정, 세액공제 등 놓치는 부분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망의 사람은 낙심과 절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희망을 기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도 비바람치는 날씨가 많더라도 구름 위에 밝은 태양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붙드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